안녕하세요. 형서와 윤리 수강 신청해준 장신대 학생 여러분, 또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정재후고요. 학부 신학과 84 학번입니다. 동학교의 청년부 전체를 지도하게 되면서 원래는 박사과정하고 이제 파트타임으로만 하고 박사과정 마치고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제 전임자가 아프고 뭐 갈등이 있고 그래서 그만두어 버려가지고 저는 원래 파트타임으로 간 거예요, 동학교를. 근데 전체를 맡게 돼서 동학교 청년 1,500명을 제가 지도하게 됐으니까 신학과 공부를, 목회학 박사도 아니고 신학과 공부를 어떻게 병행하겠어요. 그래서 계속 휴학을 해가지고 공부가 늦어졌어요. 그래서 학위가 계속 중단되고 또 담임 목사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 학위 논문인데 제목이 엄청나. 홍인총 교수님이 친한데 제목 보더니 와, 제목이 정말 멋있다. 그런데 뭐냐면 기독교 세계관 분석을 통해서 본 기독교 문학의 문화 변혁에 대한 기여 가능성 연구, 이승우의 소설을 중심으로 2014년도에 논문을 써서 2015년 2월에나 박사를 받았으니까 교수 자리도 없는 거예요. 지방신학교도 마찬가지고 다들 이제 한국교회가 이렇게 쇠퇴하고 신학교도 재정이 어려워지고 하니까 신규 교수를 안 뽑죠. 그래서 이제 숭실대와 장신대 초빙 교수로 있고 주일에는 군자동에 있는 소망교회에 파트타임으로 청년부가 아직도 지도하고 있어요. 청년들이 좋아서. 그래서 제 아들도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은 이제 아들만 둘이 있는데 청년들하고 소통하는 건 평생 해온 일이라서 나이에 비해서는 젊게 살고 있고, 작년에도 여러분들 수강했던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제가 먹을 것도 사주고 야구장도 가고 그래서 평가가 좋게 나온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99점이 나왔어요, 교수 강의 평가가. 근데 역시 동막걸, 웰컴 투 동막걸에 먹여야 된다 그러는데 제가 피자도 사주고 야구장 가서 햄버거도 사주고 그랬더니 강의 평가 점수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야구장을 갈까 하는데 이렇게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정말 답답합니다. 제가 제일 처음 쓴 책은 이 황금알을 낳은 게 이거보다 더 크게 흑백으로 나왔었어요. 1994년, 여러분이 태어날 무렵인가 그쯤 되겠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일찍 썼죠, 책을. 군목이었어요. 제가 군목으로 갔는데, 제가 군목 훈련을 하러 갔는데 제가 기르던 푸들 개가 죽었어요. 저랑 8년 동안 같이 살다가 제가 없어지니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것처럼 제 가족이 이 개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임관할 무렵에 마지막 면회, 그때 딱 결혼했을 때인데 제 아내가 개가 죽었다고 얘기를 해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울다가 밥 먹으러 가면서 하늘을 봤는데 하얀 조각구름이 있는데 그게 제 기르던 개 이름이 아톰인데 아톰이 저한테 인사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너무 그게 인상 깊어서 울면서 이제 메모를 좀 했어요. 메모를 한 게 성인 동화책으로 그림도 이렇게 있어갖고 나왔는데, 당시에는 베스트셀러인데 이제 이게 뭐 기독교 출판, 기독교 문화가 나중에 또 공부도 하겠지만 매우 열악해요. 시장이 작고. 기독교 서점은 그때 알았는데 400개고 일반 서점은 5,000개더라고요. 근데 400개 중에 절반이 서점이 아니라 그 기독교 용품을 파는, 예전에 동방박사물이었는데 그도 많이 망했대요. 그래서 지금 다 없어졌고, 최근에 이 다른 사장님하고 얘기하니까 기독교 서점이 지금 200여 개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200개에서 유통되는 거랑 5,000개에서 유통되는 거랑 책 팔리는 게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이게 12,000권이 나왔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 살 수가 없는데, 교보나 알라딘의 중고 서점에 가면 황금알을 낳은 개를 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쓴 책 제가 비전 하나님과의 눈맞춤인데 이것도 살 수가 없어요. 절판이 돼가지고 안 팔리니까 안 내죠. 다 영세하니까.
나중에 이게 한 권에 막 10만 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제가 유명한 사람이 되거나 또 노벨 평화상이나 뭐 타면. 그래서 이것도 중고 서점에 살 수 있고, 뭐 최근도 아니고 5년 전인데 벌써 살 수 있는 책은 지금 이건데, 이거는 제가 오프라인으로 만날 때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져가면 여러분이 좀 싸게 살 수 있어. 싸게 사서 여러분 숙제입니다. 레포트로 여기 이제 마음에 주는 글 2번, 3번. 1번은 제가 다 써놨어요. 그러면 2번을, 3번을 여러분이 쓰는 거가 이제 레포트예요. 그렇게 할 거고, 우리 이제 교재는 제가 카톡방에 올려줬잖아요. 올려준 것처럼 한기채 교수의 성서 이야기 윤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진도는 이제 목차 중에서 1, 2단원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기독교 윤리와 성서의 권위와 성서의 기능, 오리엔테이션에 해당되는 거를 하는데, 그거에 앞서서 제가 윤리에 필요한 부분들을 오리엔테이션을 좀 하려고 그래요. 우리 인간하고 동식물, 피조물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피조물이라는 말은 또 일반에서는 안 쓰니까 우리가 쓰는 말 잘 모르죠. 근데 일반 다른 동식물과 우리가 정말 차별화되는 게, 사회와 문화 인류학자들은 전통적으로 언어를 사용하고 이 손을 사용하는 존재다. 그래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상의 존재잖아요. 우리 신앙인이 고백하는 인간됨이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정의를 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세 가지의 보너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사회 문화 인류학자들이 말하는 그 이성의 능력, 생각하는 능력, 도구를 사용하는 능력이 포함되죠. 1번이죠. 첫 번째. 그래서 많은 실용적인 것들을 만들 수 있고, 이것은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죽지 않는, 추워서 죽고 얼어서 죽고 동물에게 잡혀먹고 질병에 금방 죽고 하면은 창조의 목적과 문명, 문화, 하나님 나라 건설 이런 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의 체력이, 이런 어떤 피지컬한 체력이 사자, 호랑이보다 뛰어나고, 개미는 이 책상에서 뛰어내려도 안 죽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높이로 떨어지면 다 부러지고 죽고 그러잖아요. 약하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그 바이러스는 보자. 이게 생명도 아니고, 이게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뭔데 얘네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세계 경제에 지금 수천조가 날아갔잖아요. 생명도 잃고 물질 경제도 막 마비 상태에 올 정도로.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성의 능력만 가지고는 인간이 교만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모더니즘 얘기도 하겠지만, 계몽주의와 모더니즘은 인간의 이성의 능력을 절대시하는, 그래서 인간이 모든 걸 만들 수 있다, 도덕적 완벽한 선한 질서의 세계를 만들 수 있다. 유토피아, 원래 유토피아라는 말의 뜻은 라틴어 토퍼스가 플레이스, 장소고, 유는 없다는 부정어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없는 이상향을 말할 때 유토피아라고 말하는데, 계몽주의와 모더니스트들은 유토피아를 우리가 이성에 의해서 건설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그 이상이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박살이 났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물거품이 됐다고 말하는 사건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홀로코스트, 대량 학살과 이 죽음, 대학살, 이 야만적인 만행, 야수, 우리가 짐승 같은 얘기는, 짐승은 이렇게 대량 학살 못하죠. 짐승이 억울해요. 동화 작가이기도 한데, 여우나 늑대, 호랑이 이런 건 동화에 나쁘게 나오지만, 어떤 사자가 기분 나쁘다고 혹은 연애에 실패했다고 얼룩말을 먹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100마리를 물어 죽였다, 이런 거 있어요? 없잖아요. 본성에 의해서 한번 먹고, 악어가 물에 지나가는 그 사슴을 잡아먹는 걸 보고 저런 악어 새끼 막 욕이 나왔는데, 그 다음 해설을 보고 내가 다시 생각했어요. 뭐냐면, 악어는 이제 2달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 물에서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달에 한 번 먹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얼마나 하루에 3번씩 닭, 소, 돼지, 야채,
얼마나 많이 먹어요. 박쥐까지 먹다가 이 난리가 나고 이런 거 보면 인간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성의 능력만 중요한 게 아니라 윤리가 제일 중요하다. 뭐 두 번째로 소개할 수 있는 건 심미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능력. 디자인이 중요한 시대잖아요. 핸드폰을 고르고 뭐 자동차를 고르고 할 때 그 기능만 보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 핸드폰 사면서 전화 걸려요? 문자도 가요? 인터넷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없잖아요. 자동차 브레이크 되나요? 그럼 묻지 않죠. 디자인이 더 중요해요. 디자인이 얼마나 이쁜가. 제가 미니라는 차가 미니카보다 조금 더 크잖아요. 그래서 저거 얼마인가 알아보니까 5천만 원이더라고요. BMW 그룹에서 나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랜저보다 비싸. 그래서 야, 저거를 왜 사? 그랬더니 이뻐서요. 딱 그러더라고요. 타네. 이뻐서. 이뻐서 5천만 원짜리 차를 사는 시대예요. 심미성이 중요해요. 세 번째 뭐라고? 윤리성. 자, 이성의 능력, 창조적인 능력들이죠. 건축, 기술, 뭐 이런 언어의 능력, 학문의 능력 많죠. 문명을 건설하는 힘 대단하죠. 심미성, 아름다움, 예술, 무용, 음악, 미술, 건축 어마어마하죠. 대중문화의 시대. 드라마 재밌게 만든 봉준호의 기생충. 봉준호 얘기도 내가 언제 할까. 봉준호 문화선교연구원 책임연구원 시절 시나리오 공모전을 했었는데 심사위원으로 봉준호하고 나하고 박종원 감독이랑 셋이 했어요. 근데 기독교적인 거를 주는 거니까 봉준호의 후배가 냈는데 자기 후배 걸 밀고 박종원은 자기 제자 거를 밀고 하는데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둘이 하는데 더 기독교적인 거를 이제 고르게 됐더니 이제 봉준호가 삐진 거죠. 그래서 제가 원남동 여전도회관 옆에 보령약국 기억해 옆에 뭐 좋아하냐니까 아구찜 좋아한다 그래서 봉준호 내가 아구찜을 해줬어요. 그때 플란다스에게 만들고 망했을 때요. 값이 싸니까 불렀죠 우리가. 그렇게 큰 인물이 될 줄 모르고. 근데 살인의 추억 그 시나리오 작업을 할 때요. 그래서 내가 많이 격려를 해줬어요. 플란다스에게 내가 당신 일부러 봤다 심사위원으로 와. 근데 내가 영화 매니아인데 잘 만든 영화다. 괜찮다. 가능성 있다라고 너무너무 고마워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별로 유심히 안 봐서 핸드폰 번호도 안 물어보고 저장도 안 한 거예요. 내가. 그런데 살인의 추억으로 뜨고 괴물 뜨고 이렇게 큰 인물이 된 지금 내가 연락해서 누군지도 모를 거예요. 아카데미상 시상할 때 제가 시리에 빠졌을 때 원남동에서 아구찜을 사준 정재호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재 개그도 아니고 뭐냐 이거. 뒤로 아까봐 지금 하는 소리야. 자, 그래서 윤리성 생각해 보자고요. 야구 좋아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야구장도 가고 싶은데 작년에도 갔었고 강정호라는 선수가 너무 아까워요. 왜냐면 추신수만큼 잘 치는 한국의 대표적인 타자로 메이저리그에 갔는데 첫 해에 굉장히 잘했어요. 추신수의 판박이의 흐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추신수가 얼마짜리 계약을 맺었냐면 동양인 그때 최대였어 내 기억이 1억 달러 1200억 환율 1200원 할 때 1200억 원을 7년 동안 나눠서 받는 걸로. 지금 마지막 차잖아요 올해 텍사스에. 강정호도 그 흐름으로 간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강정호가 한국에 놀러 와가지고 음주운전을 했어요. 걸렸어요. 세 번 걸렸어요. 세 번 걸려서 이제 삼진아웃으로 언론에 크게 도배가 되고 미국에 됐는데 미국에 알려졌는데 미국이 얼마나 무서운지 2년 동안 출전 정지. 그 연봉이 나중에 1000억 정도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강정호는. 근데 대리운전 15,000원에서 20,000원인데 그거 안 불러가지고. 근데 왜 그러죠? 강정호가 홈런을 못 쳤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얼굴이 못생겨서 그런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윤리성의 문제예요.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행동을 했는데 죄책감 없이 반성 없이 3번을 했다는 것 때문에 용서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대한항공의 우리나라의 최고의 항공사잖아요. 한진그룹 굉장히 커요. 근데 조현아라는 사람이 그룹 오너의 딸인데 땅콩 뭐 서비스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거를 인위적으로 땅콩 회항 사건이라고 말하잖아요. 자, 조현아의 얼굴이 못생겨서 지금 그 그룹에 문제가 됐나요? 아니면 조현아가 영어를 못해서 문제가 됐나요? 아니죠. 윤리성의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자들이. 조현아 사건 이후에 한진그룹의 시가총액이 5조가 증발했다. 땅콩 사건은 5조 원 이상의 손실을 가져오게 됐다. 윤리가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 그러니까 일반 기독교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사람 때문에 최고의 척도는 윤리를 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잘생겼고 예쁘게 생겼고 어떤 사람이 굉장히 잘 가르치는데 성추행을 했다. 그럼 잘 가르치니까 성추행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나요? 아니면 뭐 돈 잘 벌어 연봉이 10억이니까 저 사람은 길거리 지나가다가 아무데나 대소변 해도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지나가는 여성들 막 아무데나 만지어도 돼. 왜냐면 돈 많이 버니까. 우리 사회에 기여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나? 아니라는 거죠. 치명적인 거예요. 치명적. 인간됨을 상실하는 게 윤리성이 있다는 거예요. 동식물과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거예요. 인간은 종교에 관련 없이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윤리성을 왜 이렇게 크게 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씨앗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양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인격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도덕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 칸트라는 철학자는 옛날 분으로는 장수한 거죠. 80세까지 사셨는데 돌아다니지 않고 그 동네 시골에 돌아다니면서 계속 공부를 한 거예요. 뭘 공부한 거예요? 인간의 보편적인 도덕을, 윤리를 만들 수 있을까? 그 근거되면 뭘까? 그 주제를 가지고 80년을 공부한 분이.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책을 썼겠어요. 그게 순수 이성 비판과 실천 이성 비판인데, 제가 사놓고 읽지를 못해. 그냥 너무 되게 두껍고 말이 어려워가지고, 다른 분들의 해설이나 이런 데 보고, 요점은 알아요. 근데 언젠간 읽겠죠. 일단 사놨어요. 사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고민한 것도 그거거든요. 내가 꼭 지켜야 돼.